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이른바 혁신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더 큰 쇄신 대상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슈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민주당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 근본적 이유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에선 그 어떤 쇄신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이재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새해가 밝고 1월이 되면 이재명이 4개의 재앙에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개의 재앙이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원래 선거라 함은 미래의 권력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의미하지만 과거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가 그랬고 곧이어 있었던 지방선거가 그랬었죠.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심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선거로 현 여당이 정권을 되찾았고 곧이어 지방 권력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총선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가 그랬던 것처럼 전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의회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만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야당이 아닌 여당이고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거는 기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어려운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충분치는 못하지만 나름의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도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 운영에 돌입할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이 초반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기현, 장제원 동반 사태 퇴장을 두고 선빵을 뺏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에선 그 어떤 쇄신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도부나 친명계 586 세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 헌신하겠다고 자처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 중 중진은 6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 중 중진은 6선에 박병석, 4선에 우상호 의원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초선 의원 4명이 전부입니다. 이재명 역시 최근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변화보다는 친명계 중심의 결속에 방점을 둔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시스템 공천이 우선이라며 인적 물갈이에 선을 그어온 기존 입장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던 167석을 무기로 한 의회 독주는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67석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탄핵 폭주로 정치 피로감과 혐오감을 가중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도 논란의 민주유공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죠. 이것 말고도 사법 리스크에 갇힌 이재명은 방탄국회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의회 기능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강성 지지층과 막마르게 된 팬덤 정치의 선동꾼을 자처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물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쇄신도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가 밝고 내년 1월이 오면 이재명이 여러 가지 재앙에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째는 민주당 내의 이재명에 대한 압박입니다.
어제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퇴장을 요구하고 나섰죠. 제 같은 원칙과 상식 소속 4인방의 요구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의 압박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비명계 지역구에 대한 친명계의 자객 출마 러시가 이어지게 되면 반 이재명 물결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혁신 경쟁에서 이미 국민의힘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가 각각 불출마 선언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발 압박이 민주당에 거세졌다는 것인데요. 장제원 의원의 스타트를 끊고 물론 찜찜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재명을 압박하는 세 번째 재앙은 역시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다는 점입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4인방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째는 이미 나온 김용의 판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거쳐 이재명 경선 캠프에 유입된 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둘째는 백현동의 김인석 재판입니다. 백현동 로비리스트인 김인섭 선고가 1월 중에 나올 예정에 있죠. 만약 김인섭이 유죄를 받을 경우에 이재명이가 국토부의 압박 없이 김인섭의 로비에 따라 식품연구원 부지를 상향해 준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전 부지사 재판은 공전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의 온갖 꼼수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는 있지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 같은 재판 지연 전략이 더 이상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또 기대감이 들게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재판이 재개되면 1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1심 선고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김진성 씨 위증 판결인데요.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김 씨의 위증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당일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김 씨의 입장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한 서증조사 결차를 이재명과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재판의 1심 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 한 가지만 무너져도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올해와는 달리 총선을 앞두고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민주당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게 내버려 두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우리는 혁신에 매진하면 된다. 그러면
총선 승리에 한껏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